타사가 제공하는 거랑 저희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오케스트로의 콘트라베이스는 꽤나 안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뭐 서드 파티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사가 많이 그런 식으로 어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특정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 2025년 첫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케스트로 마케터 강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루션 전략본부에서 테크 리서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환 파트장님과 함께 테크 리서치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백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테크 리서치 파트라는 게 좀 생소한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테크 리서치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기술 그냥 연구하는 부서인가 싶기도 하실 건데요. 저희는 정확히는 솔루션의 방향성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솔루션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좀 그런 제안을 내부 기술이나 개발 조직에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솔루션 벤더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조직을 두고 솔루션의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저희가 이런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에서 좀 기술적으로 특히 저희가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안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전문가 두 분과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VMware 쇼크랑 AI 인프라 전환이라는 두 가지 큰 트렌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오케스트로 서버 가상 솔루션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비올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솔루션의 2025년 업데이트 내용을 위주로 재밌고 쉽게 풀어갈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에 앞서 먼저 오케스트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스트로는 2018년에 설립되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6,300억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아스, 파스, 데브옵스, AI옵스, AAS, CMP까지 풀스택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로는 엔트그룹,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전 세계 단 8곳뿐인 오픈 인프라 재단의 플래티넘 멤버로 글로벌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2025년 들어서 오케스트로에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글로벌 제조기업에 저희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어떤 소식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고인물 쪽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4번이 한 140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회사의 위상이라든지 뭔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기업에 저희 솔루션이 납품되는 지금 상황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뜻깊은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난주가 딱 2주년이었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6월 26일이고요. 네. 근데 2주년 때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제가 250명 정도 규모일 때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6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어떤 다른 기업 인수 소식도 들려오기도 해서 좀 회사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저희 회사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별로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인수 증가만 보더라도.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첫 번째 토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송환 이슈와 VM웨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하면은 당연히 퍼블릭이었던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상반기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전환, 리패트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준비 중인 응답자가 전체 한 83%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근데 이제 이 83%라는 수치 자체도 이제 계획 중이라는 수치 자체도 좀 크지만 이거를 좀 이제 그 이후의 조사와 연관지어 봤을 때 24년 하반기에 조사된 결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완료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최근에 저희가 또 25년 조사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어떤 응답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전환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부터 진짜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지금 이런 추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프라이빗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내 안에 사적으로 나의 영역 안에서 지금 클라우드가 구성된다라는 의미거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반대로 나의 영역 바깥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내 이제 클라우드가 구성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나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것들을 구동하게 해주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게 되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주권 문제라는 게 더 강력하게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특히 AI라고 하는 현 지금 시장 기술 트렌드에 비춰서 보자면은 AI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깥에 누군가의 이제 자원 안에 맡겨놓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떤 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내가 갖게 되면서 이제 결국엔 데이터의 소유권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이제 강력 소유권 측면, 권력 측면에서도 사실 데이터가 나한테 있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그 서비스들이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송환 추세가 좀 더 심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주제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송환도 있었지만 VMware 쇼크도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흐름이 VMware 쇼크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면은 아마 VMware가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웨비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VMware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VMware가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책 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라이선스를 폐지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기능 번들을 강제화한 건데 기능 번들 강제화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 세트 메뉴만 시킬 수 있게끔 강제를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그러니까 필요한 솔루션만 이용하실 수 없고 완전히 패키징된 거의 풀스택만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 번들 강제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비용 상승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글로벌 사례로도 이제 AT&T라는 글로벌 통신 기업은 1,050% 가량의 일방적인 기업 그 비용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브로드컴과 현재 법적인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ECCO라는 이제 유럽의 클라우드 규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최근에 좀 2년 동안 해당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대 15배에 달하는 비용 증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이 보고서 자체의 효용성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게 저 기관이 이제 레드 등급을 2번 연속 부여했다는 측면이 저 기관 자체가 실제로 이제 유럽의 시장 경쟁을 감시하는 관측소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단순하게 이제 특정 기업 비용 인상 정책이다가 아니라 실제 어떤 시장 경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분석돼서 어떤 EU의 어떤 그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진행되고 있어서 단순하게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좀 고객의 구조, 시장의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 정책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장이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고객 문의를 저희 팀에서 매월 분석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난달만 보더라도 전체 문의의 93%가 콘트라베이스가 VM웨어 대체안으로서 괜찮냐라는 그런 고객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웨비나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VM웨어 대안을 많이 찾고들 계실 텐데요. 그럼 저희 솔루션 중에 하나인 콘트라베이스가 이 대안으로서 괜찮은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술적인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VMware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 사실 그런 고민이 되시는 게 그럼 이게 비용이 증가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당장 VMware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콘트라베이스는 우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한 가상 머신 배포 환경을 제공하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가상 머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운영 기능까지 저희가 통합 플랫폼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VMware를 사용하고 계신 기존 고객분들의 가상 머신 운영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운영 루틴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좀 더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떤 벤더 종속성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적 대안이 콘트라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데이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 저게 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 1, 2가 사실 이게 데이 0, 1, 2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날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계획 그리고 그 환경 구성 실제로 구성된 환경에 대한 환경 이후의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착착착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저희 데이 1이라고 하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실제로 설치되고 설치된 콘트라베이스에서 가상 머신이 배포되는 것까지를 데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 1에서 저희가 완전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완전한이라는 그 가상 머신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순히 가상 머신 배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상 머신을 배포하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상 머신이 실제로 데이터를 써야 되는 스토리지에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배포한 다음에 그 주변 환경들의 구성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것들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가상 머신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완전한 데이 1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데이 2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포된 가상 머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 기능들도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가상 머신을 뭐 시작하고 정지하고 없애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가상 머신의 상태를 관리하고 확인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모니터링 기능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 기능들까지 콘트라베이스에서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해요. 근데 저희 이번에 업데이트가 다 데이 2에만 몰려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데이 2가 더 중요한가요? 뭐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딱 이제 띄우는 것까지.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2의 기능들이 대부분 다 실제 고객 보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고객분들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저희 개발 로드맵에 담고 실제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릴리즈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VOC를 최대한 맞춤형으로 수용을 해서 기능을 넣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운영에 몰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업데이트 내용 이번에 3가지 적혀져 있는데 두 분은 뭐 타사 상황도 많이 알고 시장 상황도 많이 아는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하나를 이제 세일즈 해라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기능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가상 머신 최적 배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요 업데이트가 운영 기능에 모여져 있는 이유를 여쭤보셨잖아요. 네. 사실 그 이유는 저는 일단 우리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이 어떤 것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봤을 때 인프라를 위한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 인프라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하면 결국엔 안정성이 중요시돼야 되는 것과 동시에 효율성도 중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이 물리자원 위에 있는 가상머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 물리자원은 고객 환경 내에 있는 물리자원이겠죠. 그러면 그 물리자원의 자원 효율성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효율성과 동시에 얼마나 높은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상머신 최적 배치 기능이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은 저 기능에 대해서
여러 물리머신 위에 가상머신들이 올라가 있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가상머신도 이 물리 자원을 이제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끌어다 쓸 때 특정 물리머신이 자원이 덜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정책 기반으로 해서 그 물리머신 위에 가상머신을 배포를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더 고객분들의 인프라 자원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트장님은요? 뭐 지금 일단은 저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사실 기능은 많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꼽은 이유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네. 저는 그리고 특히 더 이제 호스트 유지보수 모드에 좀 관심이 간다랄까. 이게 단순히 그냥 유지보수 모드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 그 물리 호스트라고 하는 게 물리 머신인데, 물리 장비를 이제 뭔가 패치를 한다거나 뭔가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 여기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상 머신들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향도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옮긴다든지 뭐 꺼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머신을 옮기는 거는 네. 특히 옮겼을 때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가상 머신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호스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담고 있는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그냥 꺼놓고 호스트 유지 보수 모드를 킨다든지 이런 가상 머신 별로도 이런 그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옮겼을 때 얘가 다른 호스트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껐을 때도 얘가 안전하게 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해서 유지보수 모드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고, 거기에 대한 로직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제가 기획부터 같이 참여를 했는데 기술 개발 조직이 그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노력 좀 뭐 품도 많이 들었고, 그런 좀 노력도 제가 알고 있었어서 그런가 더 뭔가 좀 관심이 가는, 좀 더 애착이 가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운영을 책임진다는 게 단순히 편리성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용할 때 퍼포먼스랑도 직결이 되는 부분으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기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직 배치도 결국에는 호스트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능인 거고, 유지보수 모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능도 보장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운영을 쉽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이 없으면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갖추고 나면은 콘트라베이스가 VM웨어 대체를 그냥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기현님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VM웨어를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뭐 탄주라든지 특히 최근 업데이트로는 이제 VKS로 좀 변경이 됐는데, 그런 쿠버네티스 기반,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원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콘트라베이스는 컨테이너 자원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저희 비올라라는 솔루션과의 밀결합을 통해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상머신 자원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자원까지도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VMware에 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저기 보니까 비올라와 콘트라베이스 밀결합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올라가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네네. 플랫폼 파스는 사실 쿠버네티스 관리 기능만 가져가진 않아요. 그 쿠버네티스는 사실 컨테이너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활용하게 된 도구이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컨테이너의 관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관리까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밀결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올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인프라와 관리, 그때 컨테이너를 인프라라고 쳤을 때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기능을 좀 떼서 콘트라베이스에 결합시켜서 아키텍처로
그걸 이제 통합적인 아키텍처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면서 쿠버네티스의 생태계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콘트라베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올해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주셨는데 혹시 비올라 2025년 업데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는 비올라의 아키텍처를 좀 더 최근 기술 트렌드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일을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비올라 자체도 어차피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이었고, 이제 워낙 이제 AI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서비스 지원 서비스라든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올라를 좀 더 이제 파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도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긴 했는데, 이 카탈로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짜 서비스처럼 서비스형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카탈로그 허브라는 기능을 비올라에 내재화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카탈로그를 담아 놓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마켓은 아니지만 카탈로그 서비스를 모아 놓고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거나 뭔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드웨어들, 이제 운영자 측면에서 그리고 개발자 측면에서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담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해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특히 GPU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기능들도 거기서 이제 서비스처럼 카탈로그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필요한 서비스들을 비올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25년에 추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안책으로서 그러면 콘트라베이스와 비올라의 기술적 강점을 말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말고도 시장에서 VM웨어 대안을 외치고 있는 수많은 대안 기업들,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왜 콘트라베이스일까? 왜 콘트라베이스를 선택해야 할까? 하는 이유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솔루션의 특장점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제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특징점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도 타사 모니터링을 좀 자주 하는데 다들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타사가 제공하는 거랑 저희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일단 타사와의 차별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많은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이런 VM웨어 정책 아마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깊게 공감하고 계실 거고. 네. 그랬을 때 그래 기능적 대안은 오케이 네. 알겠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더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고객 서비스를 옮겨가야 하는 작업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콘트라베이스, 오케스트로의 콘트라베이스는 좀 꽤나 안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고객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단순하게 콘트라베이스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지? 저희는 뭐 서드 파티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타사가 많이 그런 식으로 어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특정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쪽에 스페셜티가 있는 기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그들의 기술력과 인력을 저희 콘트라베이스에 내장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콘트라베이스 레가토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마이그레이션 툴 자체는 그 기술적 구조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발행된 이제 오픈인프라 재단이라는 곳에서 발행된 VMware to 오픈스택 마이그레이션 가이드가 있거든요. 해당 가이드에서 저희 콘트라베이스 레가토의 기술 아키텍처가 일종의 레퍼런스로서 소개되기도 할 만큼 좀 글로벌적으로 기술적인 안정성을 인정받은 마이그레이션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가이드 보고 좀 신기했던 점이 아키텍처가 저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렇게 공개되어도 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 걸까요? 물론 저희의 노하우이긴 하지만 네네. 이 정도 공개로
뭔가 저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저 아키텍처보다 중요한 거는 저 아키텍처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 저 작동 얼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기능이나 서비스를 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오픈 인프라 자체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기술력을 이제 좀 뭔가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런 저희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대한 저희의 기여도 그리고 활성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사는 서드 파티를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서드 파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글로벌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네.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그 기업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서드 파티를 썼을 때의 어떤 사실 이게 어쨌든 서드 파티잖아요. 저희 그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기의 솔루션과 그리고 그 외부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방식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좀 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 벤더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유지 보수를 받거나 기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더 이제 긴밀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겠는데 근데 핵심은 저도 네.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네. 이제 단순하게 어떤 플랫폼 내에서 호스트 투 호스트 이런 게 아니라 이 플랫폼 투 플랫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능적인 구현도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마이그레이션은 서비스라고도 많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결국엔 그 마이그레이션과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냐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특정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인수한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산 벤더들도 물론 툴을 제공하지만 그 툴을 제공하는 제조사가 국내에 있고 그 툴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인력이 말씀드려서 640명 네, 그 정도 있다는 게 좀 저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그레이션 말고 또 이제 저희 또 자주 언급하는 그런 렉 실장도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물리 환경을 왜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에서 관리를 해주는지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잖아요. 네. 그 클라우드에 방점을 두면은 가상 머신, 가상 네트워크, 컨테이너 이런 가상 자원들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프라이빗을 하면 온프레미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물리 환경도 결국엔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IT 자산 중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리 자산도 결국엔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 자산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만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에 좀 무게 중심을 둬서 고객의 물리 장비까지 완전한 좀 가시성을 제공하고자 물리의 자원 렉 구성도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조금 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왼쪽에 렉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오른쪽은 이제 스위치 연결 구성도인데 네. 이 저희가 렉 실장도라고 해서 서버의 상태, 물리 서버의 상태만 이렇게 정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물리 스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스위치가 실제로 어떤 호스트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호스트 안에는 어떤 가상 머신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리 장비에서부터 가상 머신까지의 그 긴 연결 흐름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스위치 어떤 포트에서 이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유의미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가상 머신의 어떤 상태나 운영에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물리적인 장비인 것 같아요. 계측 장비 이게 뭘까요? 그동안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일종의 인프라 안정성에 집중했던 기능들이라면 네. 해당 계측 장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성능, 그 성능 안정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법 네. 접근 방법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장비, 물리 장비인데, 해당 물리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콘트라베이스가 고객에게 납품되었을 때 고객이 콘트라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운영 환경을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콘트라베이스를 통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객의 실제 발생한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고, 해당 장비는 이제 일단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네. 키사이트라는 저희 테스트 전문 제조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과 면밀한 논의 끝에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직접 구비를 해서 저희 시연 센터가 있습니다. 시연 센터에 장비를 위치해 두고 저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성능 검증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장비 자체가 실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저희 거대 규모 국가 데이터 센터 규모에서도 성능 테스트 시 활용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성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백지 구매하기 위해서 되게 설득을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기현님이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네. 있죠. 그래서 저 이거 구매를 제안 드리고 네. 진행하기 위해서 POC도 하고 막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간략하게 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냥 네트워크 부하 발생 장비의 스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백지라는 그 스펙이 중요한 이유가 요즘에 계속해서 AI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AI라는 단어를 빼고 고객분들의 IT 인프라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AI를 다뤄야 하는 규모의, 그리고 그런 정도의 AI가 호스팅되고 있는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백지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가 됐고, 라고 기획이 됐고, 그 기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스펙도 있었거든요. 40G 막 이런 숫자가 확연히 다르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의 장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성능 효용성,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성능에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를 저희는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백지 정도 규모의 장비를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라이선스입니다. 저도 좀 많이 이거는 마케팅적으로도 어필도 많이 하고, 다른 타사에서 다른 외국계 솔루션에서는 구독형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구형과 구독형 라이선스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단순하게 영구형 구독형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콘트라베이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기능만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KPRS 플러스 그리고 SDS 플러스라는 애드온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기능을 통해서 KPRS, 그러니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만 필요하신 고객은 비올라를 전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 콘트라베이스의 애드온 서비스로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시면 컨테이너와 가상머신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SDS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는 거 약자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인데 해당 기능도 VMware 같은 경우는 필수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기본 제공이겠지만 네. 나쁘게 말하면은 뭐 필수적으로 제공하니까 돈을 더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선택권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SDS 같은 경우도 콘트라베이스 옵셔널하게 저희가 라이센스를 구비해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인데 풀스택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로서 오케스트로가 다양한 환경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콘트라베이스나 비올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콘트라베이스 라이센스에 KPRS 플러스가 있던 것처럼
비올라 중에서 컨테이너 관리 기능을 이제 인프라 기능으로 가져와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콘트라베이스 플러스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25년 연 말쯤에 아마 좀 리리즈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SDN을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콘트라베이스의 어떤 가상 스위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SDN ACI와 같은 이런 SDN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서 콘트라베이스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면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듈 형태의 이제 기능들이 제공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완벽한 SDDC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의 풀스택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는 이제 CMP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콘트라베이스 플러스 비올라의 어떤 일부 기능들을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적으로 혼용해서 이용하고 싶으신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프라이빗 송환이 대세이긴 하지만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장점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다 이런 전략은 사실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혼용하는 방식이 결국엔 점점 더 대세가 되고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CMP를 통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통합 연동 혹은 기존의 VMware를 완벽하게 대체하진 않더라도 고객분들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격이 비싸서 더 확장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VMware에 대한 인프라를 완전히 옮기는 게 좀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상정해놓고 저희가 이제 CMP라는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말씀드리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CMP가 저희 회사가 생겨나면서부터 같이 나왔거든요. 5년 전 정도 됐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없었죠. 그럴 것 그럼에도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좀 CMP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에 어필했고, 물론 그때 당시에 CMP라는 컨셉을 국내에 이제 소개한 게 아마 저희 회사가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이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른 좀 그런 결과 저희가 그렇게 제공해 서비스로 내놓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보상이랄까요?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만큼 CMP에서 공을 들여왔고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CMP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에 나오면 사실 외산 벤더들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과의 좀 구분을 두면, 그 외산 벤더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도 결국 하나의 환경일 뿐인 거고, 결국엔 본인들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 좀 강제하면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자체가 VMware 쇼크가 주제인데 네. vSphere를 연동 솔루션으로도 언급할 만큼 네, 사실 앞서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좀 전반적으로 솔루션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vSphere와 CMP, 오케스트로 CMP, 뭐 다른 퍼블릭과 오케스트로 CMP보다는 저희 솔루션 비올라나 콘트라베이스, 시스코 ACI 기반의 인프라 환경과의 오케스트로 CMP가 좀 더 많은 호환성과 연동성을 보장해드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의 기본적인 선택권 보장에 저희는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저희 오케스트로 CMP 좀 주요 강점이고 저희 회사의 좀 강점이 아닌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CMP가 딱히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고객 문의가 들어오는 솔루션이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특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MP에 대한 수요가 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